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테드 토크와 함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PT의 기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PT가 뭔지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야겠죠? 프레젠테이션, 즉 PT는요,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광고 대리업자가 예상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 계획서 따위를 제출하는 것. 둘째, 시청각적 발표 자료를 준비하여 그 자료에 기반해 발표하는 행위. 셋째, 발표 시 사용되는 발표 자료를 일컫는 말. 이 세 가지 모두 프레젠테이션, 즉 PT를 일컫는 정의 문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PT에 대해서 학습할 때는 두 번째 정의, 시청각적 발표 자료를 준비하여 그 자료에 기반해 발표하는 행위를 우리가 앞으로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 앞에 두 시간은 시청각적 발표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뒤에 두 시간은 그 만든 자료를 기반하여 어떻게 잘 발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의 순서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획하기, 두 번째 제작하기, 세 번째 연습하기, 네 번째 발표하기, 다섯 번째 피드백 수용.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 스텝이죠. 기획하기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발표의 주제와 흐름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획하기 단계는요,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두 번째, 발표의 구성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발표 내용과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한정한 발표의 내용의 흐름을 구성하고 조직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요,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한 말빨, 뭐 정말 아주 화려한 의상, 아주 화려한 조명 이것이 아니고, 이 청중들을 확 끌어당길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흥미있어 할 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리는 것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은 시작되어야 하고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약에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경험, 이거는 다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나만 가지고 있는 경험이고 나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도 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할 아이디어를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뭘 고려해야 하냐면 발표의 구성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발표의 구성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주제, 발표의 주제라고 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자신의 경험, 또 어떤 삶에 대한 통찰,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삶의 진리, 삶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이런 것들, 네, 발표의 주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발표의 목적입니다. 우리 발표라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의 모든 발표가 다 목적이 다르죠. 어떤 발표는 정보 전달, 단순히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전달하는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설득, 자신의 주장을 막 내세워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발표는 정서 표현, 자신의 감정이 지금 어때요?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건 이거겠죠. 자기 표현. 이 발표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다면 그것은 또 자기 표현을 위한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발표의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대상. 그래서 내가 발표할 대상이 누구인데, 청중이 누구인데 이걸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내 발표를 들을 청중의 나이와 세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그들이 포함되어 있는 향유 문화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발표는 달라져야 하거든요. 그쵸? 제가 똑같은 주제로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10 대를 대상으로 발표할 때와 50 대를 대상으로 발표할 때 분명히 발표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겠죠? 10 대를 대상으로 발표할 때는 막 신조어도 쓸 수 있고요.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밈, 뭐 인스타그램의 어떤 내용 이런 거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럼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으로 50대한테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제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중한테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발표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할 땐 발표 대상을 우리가 발표할 예상 청중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어 네 번째는요, 매체입니다. 우리 발표를 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 아주 다양한 자료를 쓸 수 있죠. 그중에서 가장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네 가지 말고도 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일단 아주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네 가지만 가지고 와 봤는데요. 첫 번째 키노트는요.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고 여러분이 아마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맥 기반으로 활용되어 있고요. 훨씬 더 직관적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조금 더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환성은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이 세상에는 맥보다는 안드로이드, 그쵸? 또 윈도우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키노트보다는 쪼끔 더 대중적이고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파워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대학에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저 기획서를 제출할 때 키노트보다는 파워포인트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또 발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구글 프레젠테이션은요. 파워포인트와 거의 비슷한데 그 웹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정한 사항이 바로바로 저장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으면 혹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 프레지는요. 사실 테드 토크라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 테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아주 연관이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프레즈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다른 발표 플랫폼과는 좀 다르게 아주 유동적, 모든 발표 내용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사안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재밌는 발표 자료를 구성할 수 있지만 만들기 조금 더 어렵고 까다롭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발표를 하냐에 따라서 이 네 가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발표 범위를 한정해야 해요. 발표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테드 토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시간에 맞춰 효과적으로 연설하려면 먼저 범위를 좁혀야 해요. 왜요? 연설 내용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연설의 성공 비결은 어떻게 덜어내느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여러분, 발표 시간은 여러분에게 무한정 막 24시간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쵸? 아무리 길어봤자 30분, 보통 10분, 5분 요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여러분이 준비한 내용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은 발표, 잘한 발표라는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줄이고 줄여서 아주 적게 줄이고 줄이는 그 과정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다 전달하려고 하다가는 청중들이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만 전달할 거예요. 이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 하나 혹은 두 개만 딱 정하는 거, 그것이 좋은 발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 범위를 한정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난 10개 전달하고 싶었는데 하나만 전달해서 아쉽다고 한다면 다음에 또 발표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발표에는 하나의 아이디어 혹은 두 개의 아이디어만 전달해야 한다. 좋은 발표는 많이 전달하는 발표가 아니라 최대한 많이 덜어낸 발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디어를 시작해 가지고 청중도 고려하고, 그래서 어 고려해서 아이디어를 설정하고 거기에 또 아이디어 내용을 줄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음 할 수 있는 것은 발표의 흐름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직하기 단계다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딱 뽑았을 때 그냥 중구난방 아무 말이나 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전달하지? 기승전결을 어떻게 만들지? 소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단계가 구성하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발표의 흐름을 구성할 때 아주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시공간적 구성. 시간의 순서대로 전달할 수도 있고요. 혹은 공간의 순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어디 여행 갔다 왔어요. 그것을 전달한다면 공간적인 구성에 따라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공에서 내려서 어디 첫 번째 관광지 들렸다가 두 번째 관광지 들렸다가 세 번째 잠깐 어디 카페에 쉬었다가 네 번째 숙소로 돌아왔다. 공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요. 아니면 이것을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발표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공간적인 시간적인 구성으로 발표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다음 비교 대조 구성입니다. 이건 앞부분에 다 다루기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 거지만 비교 구성을 쓴다면 두 대상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 나갈 거고 대조 구성을 쓴다면 두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 나가겠죠. 이런 거고요. 논리적 구성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인과, 귀납, 연역, 유추 이런 구조로 발표를 해 나간다면 이것은 논리적 구성의 발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기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PT를 처음 만든다라고 한다면 PT를 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키노트 혹은 프레젠테이션을 먼저 열어서 막 제목부터 쓰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내가 뭘 전달할지 어떤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할지 누구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전달할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어떤 부분을 한정해서 전달할지 또 내가 추린 요 아이디어를 어떤 순서에 따라서 전달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쓰고 구상하는 단계가 있어야 좋은 발표를 할 수 있고 아주 효과적인 그런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